함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또다시 파행을 맞았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 5대5로 나뉜 군의원들 간 대치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삼천포대교 인근에 위치한 섬 마도 주민들에겐 전어잡이가 주요한 수입입니다. 생업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부르던 갈방아 소리는 경남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는데 올해 본격적인 전어잡이를 앞두고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해 남해 해역에서 이어진 고수온 영향으로 많은 어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1일 올해 첫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되면서 해양당국과 어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저출생을 부추기고 교육의 질적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이른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7개 중학교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가 해양 생태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사천에서 폐어구 수거 활동을 펼쳤는데 많은 어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연중기획 바다가 경쟁력이다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함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또다시 파행을 맞았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군의원들 간 대치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함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해 열린 세 번째 임시회. 그런데 총 10명의 군의원 가운데 출마 의사를 밝힌 김윤택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동료 의원 4명만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비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장 자리에 도전하는 임채숙 의원을 포함 나머지 5명의 의원들이 내부 논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취재진들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저는 책임고 나가버리고 이런 날 들어도 안 하고. 이거 기자님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기회를 안 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분명히 대화청을 열고 계속 정인철 부부장을 계속 대화를 함부로 할 건데 저는요.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대화? 해도 해도가 아니지. 저 말보다 답이 없는 거. 해도가 아니지. 그 말 무슨 틀리잖아. 해도가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 동네에. 가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앞서 함양 지역 시민단체들이 의장 선거 파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고 신성범 국회의원 측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조율을 시도했던 걸로 알려졌지만 결국 이날 의장 선거도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의장 선거를 놓고 함양 군의원들 간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임시회가 3차례나 파행을 맞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구성이 더 늦어질 경우 예정된 의사 일정들을 미뤄야 하거나 의사 일수 자체가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15일쯤 의장 선출을 위한 논의가 다시 진행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자칫 이번 사태가 더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지역 사회의 우려는 크기만 합니다. 조례를 만들다든지 군에 감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의원들 직무 아니거든요. 사과하고 징계 하락했는데도 하나도 실천 안 하고 진짜로 국민들은 아랑곳 없이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군인들, 군 의원들 진짜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군의원들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함양군의회. 지역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하동군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동군은 12일 귀농귀촌 과정에서의 고충을 듣고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게끔 제안을 받기 위한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귀농귀촌인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하동군은 이날 나온 고충과 제안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큰들 문화예술센터가 13일까지 3일간 즐거웁다 큰들 축제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큰들 마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1인극 담배의 해로움에 대하여와 청춘 버스킹, 푸르른 힐링, 마당극 찔레꽃 등 소공연과 마당극, 버스킹 등이 진행됩니다. 13일에는 축하 공연으로 부산 춤꾼 강주미의 동해 3호장춤, 부산 농악 예능 보유자 박종환의 영남 최상 설장구 공연 등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11일 큰들 마당극 마을의 첫 실내 공연장인 까만극장의 개관식이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큰들 전민규 예술감독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관객들을 오히려 산층으로 끌어모아서 놀러 오게 오는 그런 역할들을 이 공연장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중기획 바다가 경쟁력이다 시간입니다. 유령어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에 해양 생물이 걸려 죽거나 다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바다 곳곳에 버려진 어구를 치우는데 팔을 걷었습니다. 바다를 살리는 현장을 김동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해안가 뻘에서 끌어올려지는 길다란 로프. 한 사람의 힘으로 역부족인지 여러 명이 힘을 보탭니다. 이번엔 중장비까지 동원돼 뒤엉킨 바다 폐기물들을 꺼냅니다. 지난 10일 사천시 중촌항 인근 해안가에서 진행된 폐어구 모두 모아 경진대회 현장 모습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해변과 항, 포구 등에 방치된 폐어구 수거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 정화와 어업쓰레기 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무단 방치된 폐어구를 수거해서 우리 환경을 좀 개선하고 바다 환경을 좀 살리고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이 깨끗한 환경에서 오시면 좋은 추억도 인상도 가져갈 거라 생각하고 이날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폐뗏목 잔해물과 부표, 폐구물까지 3톤가량. 대부분이 어업 쓰레기입니다. 통발이나 그물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식과 분해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대표적 어업 쓰레기인 폐통발입니다. 이대로 방치될 경우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치된 폐어구들로 인한 피해는 해양 생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선박 감김 사고 시에는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가자들은 지자체와 어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구들을 관리하고 제때 폐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우리 해양 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주범이고 우리 어업인 스스로 해양 쓰레기를 안 버렸으면 좋겠고 행정에서 우리 또 어업인들로 먼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한편 이번 대회를 통해 수거된 해양 쓰레기들은 어촌어항공단의 정확한 무게 측정 이후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에 맡겨지게 됩니다. 조업 중 유실되거나 버려지는 폐어구들을 수거하는 이색 경진대회. 작은 실천이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2024년 경남 여성 농민 한마당 행사가 10일 진주시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에서 10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내 7개 시군 여성 농민의 가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생산의 주인, 삶의 주인, 실천하는 여성 농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여성 농민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진주시가 2024 진주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조직위는 올해 비엔날레 행사의 사업 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지원하는 기구로 조직위원장인 조규일 시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진주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는 진주시가 경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합니다. 2024 진주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만경동 철도문화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 남해 해역에서 이어진 고수온 영향으로 많은 어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난 11일 올해 첫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되며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온이 평년 대비 2, 3도 높게 나타난 경남 해역. 최고 30.2도까지 오르며 50일 넘게 고수온 특보가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고수온 영향으로 남해와 하동, 통영과 거제 등 지역 어가 피해가 컸는데 130여 어가에서 1,000만 마리 넘는 양식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이는 당시 도내 어류 사용량의 약 5.2%로 피해 금액만 약 105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2시 기준 경남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되면서 해양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비특보 기준이 3도 낮아지면서 수온 25도 도달이 예상되는 경우 특보가 발표됩니다. 이번 예비특보는 6월 장마전선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발표됐는데 해양당국은 장마전선 북상 후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마전선이 만약에 소멸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쪽 수온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수심이 낮아 수온 상승이 비교적 빠른 사천만과 남해 강진만 해역에 우선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관계기관 대책 회의와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어류 폐사 방지 면역 증강제 지원에 나선 경남도는 위기 단계별 상황실 운영과 피해 저감 시설 구축 등을 통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 예방 교육, 대응 장비 운용 등 사전 점검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고수온 발생 시기에는 수온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양식장별 관리, 요령, 현장 지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해마다 지역 어가에 큰 피해를 안기는 고수온. 해양당국은 물론 어민들도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삼천포 수협과 남해군 수협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기부식을 가졌습니다. 사천시청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남해군 수협은 사천시에 500만 원, 삼천포 수협은 남해군에 63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독은 삼천포 수협 조합장과 김철범 남해군 수협 조합장은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전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의뢰서를 발급받은 주민과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견서 등을 발급받은 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저출생을 부추기고 교육의 질적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킬러 문항 배제 등 공교육의 역할 강화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경남에서는 7개 중학교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보다 사교육비가 4.5% 증가하며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경남. 학생 10명 중 7명꼴로 사교육에 참여할 만큼 비중도 컸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사교육비의 증가는 가계 경제 부담을 가중시켜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교육의 빈부격차도 만들고 있는 상황. 교육부는 교육발전 특구 선도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지에 안에 공교육 역할을 확대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약 7억이 지원되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 학교나 학년 단위로 추진되는데 경남은 진주와 사천, 거제의 7개 중학교에서 3단계에 걸쳐 시행하겠다는 초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남 과학고등학교를 목표로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사교육을 많이 받는 진주 동중학교 등이 포함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스터디 카페처럼 학생들을 위한 편안한 학습 공간 조성을, 2단계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3단계에서는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대상 학교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단계에서는 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수업, 해당 학교 출신 선배의 진학진로 컨설팅 등 외부 연계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각 지역과 학교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학교에서는 학교 공간을 개선하고 특히
교과와 예체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열의가 높습니다. 교육부의 운영계획 컨설팅을 거치면 대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정도,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미흡 지역의 학교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상국립대가 12일 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오픈 캠퍼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오픈 캠퍼스에는 경상국립대의 105개 모든 학과가 참여했으며 대학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학과 특강관도 운영됐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1:1 맞춤형 입학 정보와 함께 진로 진학을 위한 전략 수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진로 변경 전입학 접수를 받습니다. 진로 변경 전입학은 진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에게 변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1학년에 한해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원서 제출 기한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며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장이 허가합니다. 전입학 허가 인원은 경남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사상 첫 만원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투표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인상률은 1.7%로 올해 9,860원보다 170원 올랐습니다. 통상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급 기준은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돌파는 2014년 5,000원대 진입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함영군이 12일 상림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점검은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물놀이장과 에어 바운싱 돔 등 놀이시설과 몽골 텐트, 휴게 공간 등 부대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삼천포대교 인근에 위치한 섬 마도. 이곳 주민들은 주로 전어잡이를 생업으로 하는데요. 고된 일을 잊기 위해 부르던 갈방아 소리는 경남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어잡이를 앞두고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도에 정성희 기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어부의 정겨운 방언이 울려 퍼집니다. 2회째 열린 전어 잡는 어부와 사천 마도 갈방아 소리 한마당. 지난해와 달리 실제 전어잡이배를 배경으로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남도 무형유산인 사천 마도 갈방아 소리는 마도에서 전어잡이를 위해 불리던 노동요입니다. 바다에 나가기 위해 어구를 손질하면서 부르던 소리부터 고기를 잡아 돌아올 때까지 부르던 소리를 총칭하는 사천 마도 갈방아 소리. 보존회에서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도 갈방아가 앞으로 활성화되게끔 오는 것을 대환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전수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몇 번씩 하는데 자기가 생업에 바쁘다 보면 못 오더라도 취미가 있는 분은 언제든지 오면. 회원들은 갈방아 소리뿐만 아니라 전어잡이배도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점차 이제 전어잡이 배도 없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데 우리 이 갈방아 이거 공연을 통하여 좀 전어잡이에 관심 가져주고, 근데 어민들도 보시다시피 공연자도 자꾸 없어져 가는데 육지에 있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는 16일부터 금어기가 풀리면 본격적인 전어잡이가 시작됩니다. 마도 갈방아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어민들은 안전과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SCS 정성희입니다. 하동군이 오는 15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먹고 남은 약을 우체통에 넣어 처리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하동군은 하동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15일부터 폐의약품 회수 우편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폐의약품은 약봉투나 편지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되고 물약 등 액체류는 기존 방식대로 약국이나 보건소로 가져가면 됩니다. 산청군이 금소초 학생과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소초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등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인구교육 필요성 이해와 타인과의 소통 및 존중 실천을 통한 가족문화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사천시가 산업단지 내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전세버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천 지역 산업단지의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입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며 전세버스 임차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기존에 운행 중인 통근버스도 신청이 가능하며 운행 코스는 사천 지역 내에서만 운행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양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도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 사업은 지역 복합 문화 공간인 용추 아트밸리와 주변 기반 시설을 연계해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총 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문화예술인 레지던시와 작품 창작실 등이 조성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제주도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경남 내륙으로 확대되겠고 일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과 지역에 따라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후부터 흐린 하늘과 함께 하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1도, 하동 2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맑겠고 세종과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3도, 세종 22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흐리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37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2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체전선의 위치와 저기압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 구역과 시점, 강수량 등 예보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 올라 계속해서 고온 다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